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이번 주는 2025년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바로 연준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그리고 파월 의장의 마지막 기자회견.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거의 확정으로 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금리 차트가 아니라 파월의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왜 시장이 금리 인하에도 불안해하는지, 왜 채권 시장은 긴장하고 있는지, 산타 랠리가 실제로 가능한지, 비트코인이 왜 올해만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0.25%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3.75%에서 4%, 예상은 3.5%에서 3.75%. 왜 이렇게 확신할까요? 첫 번째로 고용 지표의 급격한 약화인데요. ADP 고용 감소, 챌린저 감원 속도 증가, 경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둔화인데요. 연준이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시장은 결과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벤트는 금리 결정이 아니라 파월의 기자 회견일 것입니다. 자, 수요일 오후 2시에 금리가 발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2시 30분 파월 기자 회견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시장이 집중하는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이번 인하가 경기 둔화 대응인지 아니면 정상화인지 이 해석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비둘기파 톤을 이야기한다면 금리 인하 이유가 경기 약세라면 채권 시장은 불안하고요.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매파론을 이야기하자면 인하하되 추가 인하하는 선을 긋는다면 오히려 시장은 안심할 거고요. 산타랠리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금리 숫자가 아니라 왜 인하하느냐가 핵심 변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마지막 경제 전망치 점도표가 발표가 되죠.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2026년에 얼마나 더 인하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2025년 인하는 거의 확정이고, 그러나 2026년은 불확실성의 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점도표가 2026년 금리 인하 폭 축소를 제시하면 시장은 매우 매파적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요. 채권 시장에서 강한 변동성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주식 시장은 강세 요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번 점도표는 2026년 자산 시장 전체 방향을 정하는 지도입니다. 최근 10년물 국채 금리는 1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불안감을 보여줬는데요. 왜일까요? 경기 둔화는 금리 인하 공식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최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기 연준 의장의 변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후임을 발표할 예정이고, 유력 후보는 케빈 해시트, 빠른 금리 인하 지지자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채권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와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으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한다. 즉, 시장은 점점 더 매파적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S&P 500은 6,900선에 근접해 있고요. 사상 최고치 부근입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고하고 있죠. 투자자들은 너무 많은 걸 원하고 있다. 첫 번째, 금리 인하. 두 번째, 경기 강함. 세 번째, 인플레이션 둔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시장이 경기가 약해서 인하한다라고 해석하면 산타랠리는 깨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산타랠리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파월이 시장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올해 S&P 500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S&P는 플러스 16%, BTC는 연중 마이너스권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기술주와 함께 움직이는 리스크온 자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외였죠. 왜일까요? 첫 번째로 금리 불확실성 확대,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 역할 일부를 수행했고, 세 번째로 유동성 재편입니다. 이번 FOMC 회의 이후 비트코인 변동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연준의 방향성에 대한 신뢰죠. 그리고 그 신뢰를 만드는 순간은 수요일 2시 30분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 문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는 숫자보다 언어의 힘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 반응은 분명히 말해줄 것입니다. 2026년을 향한 큰 그림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그 답을 이번 주가 알려줄 것입니다. EV 섹터주는 지난 금요일장
리비아는 마이너스 0.61%, 테슬라는 플러스 0.1%, 루시드는 마이너스 5.16% 하락했습니다. 13.41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 장에서도 마이너스 1.19% 하락했습니다. 자, 시초가는 14.11불로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10시 전후로 급격한 매도세가 발생했습니다. 전일 대비 마이너스 0.73% 하락. 장중 반등 시도는 있었으나 추세 전환에는 실패했죠. 하락 추세가 하루 종일 유지된 일방적인 매도 장세였습니다. 오더플로우에서 인플로우는 15.65 밀리언 달러, 아웃플로우는 20.75 밀리언 달러, 그래서 총 마이너스 5.1 밀리언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즉 지난 1일에서 5일 동안 시장의 방향성은 매수보다 매도 우위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기관은 왜 매수에서 매도로 갑자기 변했을까요? 첫 번째로 연준 이벤트 전 리스크 관리, 두 번째로는 단기 반등이 끝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유동성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기업 펀더멘털 악화가 아니라 기관 수급 변화가 만든 단기 흐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5% 이상이 하락하면서 추세 전환 실패를 했는데요. 상승의 자리를 정말 쉽게 내주질 않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요, 거래량과 13.4에서 15달러 저항 돌파 여부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연준 이벤트 이후 수급 변화도 꼭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3.4에서 지속적으로 밀린다면 12.2달러까지 재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이후 공매도 발생 시 11.46달러 재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연준의 충격 또는 라지 스케일의 매도 흐름 증가 시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정말 올라섰으면 좋겠네요. 루시드 CFO가 UBS 컨퍼런스에서 직접 밝힌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요, 4분기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래비티 중심 구조 전환이 루시드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단순한 실적 미리 보기가 아닙니다. 루시드의 전략 전환, 생산 구조 변화, 미국 시장의 숨은 수요, 그리고 사우디 공장의 글로벌 생산 체계까지 기업의 미래의 방향성이 한 번에 드러난 발언이기 때문이죠. CFO는 4분기에 대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가 될 것이다. 모든 지표가 좋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주문이 예상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문장 자체가 수요 기반이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절적 수요가 아니라 실질적 성장 곡선입니다. 4분기를 단순히 연말이라 좋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모두 실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래서 지금 루시드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 회복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CFO가 가장 강조한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분기는 그래비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위기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비티가 주력 제품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입니다. 에어의 중심 구조에서 그래비티 중심 구조로 생산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신호를 의미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고객 수요가 SUV에 집중되고 있다. 두 번째는 루시드가 실제로 대량 생산, 납품 가능한 단계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그래비티 출시 이후 대기 수요도 해소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CFO가 우리가 발표 이후 쌓아온 수요를 지금 해소하는 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즉 수요는 충분하고 문제는 생산 처리 속도였다. 자, 그런데 생산 목표 18,000대는 왜 CFO는 언급을 피했을까요? 이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목표 도달까지 필요한 생산량은 8,034대입니다. 하지만 CFO는 18,000대라는 숫자를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달성 가능성이 낮아져 목표를 암묵적으로 후퇴시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회사의 목표 달성 여부보다 그래비티 중심 체제로의 안정적 전환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장에 불필요한 기대를 만들지 않기 위한 전략적 침묵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목표 숫자가 아니라 구조적 회복입니다. 자, EV 세액공제가 7,500달러가 9월 30일 종료된 뒤 산업 전체 판매량이 하락했죠. 그런데 루시드만 반대로 움직였다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2개월 연속 상승.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루시드는 가격 탄력성에 의존하지 않는 고객층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브랜드력과 제품력, 그래비티 전환과 함께 더 강화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사 대비 수요층의 충성도가 가장 높다 볼 수 있죠.
산업이 빠지는 구간에서 혼자 올라오는 기업은 결국 시장 지형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말 출시될 미드사이즈 크로스오버 내년 중반쯤 공개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인데요. 사우디 생산에서 미국 트럼프 관세 우회. 미국은 올해 중국산 EV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그래서 미드사이즈 모델은 사우디 공장에서 생산해 중국 부품 사용분도 관세 없이 미국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글로벌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고객 가격 부담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국 공장보다 더 유연한 공급망 전략과 루시드의 제2 공장 체계가 드디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사우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00대를 조립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너무 적은 숫자이기는 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순 조립이 아니라 운영 안정화 확인입니다. 신규 공장이 일정 수준의 양산을 달성했다는 것은 초기 품질, 협력사 공급망, 자동화 설비 검증이 일정 수준 안정화되었다는 의미겠죠. 두 번째로는 중동 전체 제조업 중 가장 큰 재정 지원입니다. 사우디 PIF에 투자 80억 달러, 8개 중동 지역 제조 브랜드 중 가장 큰 자본력이죠. 즉 사우디 정부는 루시드를 우리가 만드는 미래 산업의 얼굴로 보고 있다는 한 가지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2029년에 15만 5천 대 풀캐파로 도달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우디 공장의 생산력 로드맵은 현재는 연간 5,000대 조립, 2026년부터 2028년은 완전 생산 장비 구축과 단계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9년에는 연간 15만 5천 대 완전한 양산 체계가 갖춰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립에서 완전 생산의 전환입니다. 초기에는 미국에서 부품을 가져와 조립했지만 완전 생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체 프레임 생산, 배터리팩 조립, 모터 및 인버터 조립, 도장 용접 최종 조립, 이 모든 공정이 사우디 내부에서 가능해집니다. 즉 사우디가 루시드의 제2 본사급 제조 허브가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요소를 합치면 사우디 공장에서의 1000대 조립은 그저 작은 숫자가 아니라 루시드가 글로벌 제조 기업으로 도약하는 시작의 신호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CFO 발언을 정리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판매는 살아있다. 주문권도 건전하다. 그래비티가 본격적으로 주력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판매는 시장 침체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사우디 생산은 비용, 공급망 측면에서 경쟁사보다 우위에 있다. 물론 연간 18,000대 생산 목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이겠죠. 자, 4분기에 그래비티 중심으로 판매와 생산의 전환점을 만들고 미국 시장에서는 산업 분위기와 정반대로 실수요가 살아있고 사우디 AMP2 공장에서는 1000대 생산을 넘어 2029년 15만 5천대라는 완전한 글로벌 제조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루시드는 이 분기가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구조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수요는 예상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생산은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국가 단위의 제조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래 비용 구조와 경쟁력까지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한 모든 흐름을 종합해서 보면 루시드는 지금 위기를 버티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